왜냐면은 베네수엘라도 되게 큰 나라예요. 그리고 수도인 카라카스 같은 경우도 아주 대도시거든요. 이걸 점령을 하고 뭘 한다라고 생각하면 대규모 병력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움직임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대통령만 이렇게 핀포인트로 이렇게 잡아오면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2026년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핀포인트로 대통령만 이렇게 싹 잡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래서 앱솔루트 리졸브라는 작전명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러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를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특수 군사 작전을 이제 미국이 봐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보여주는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이제 카라카스에 이제 미 델타포스를 비롯한 미국 특수부대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는 그런 일을 정광석화처럼 벌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곳에서 공격이 이제 이루어졌지만 뭐 대대적인 공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관심을 외부에 돌리고 그다음에 특수부대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대공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수의 그 헬기들이 동원이 됐죠. 그래서 특수전 헬기 MH60이라든지 MH47 같은 이제 이런 특수 헬기를 운영하는 그 특수전 헬기를 운영하는 이제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아마 동원이 돼가지고 델타포스를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곳에 이런 식으로 타격을 이제 입었고요. 실제로 이제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이 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화면에서 왼쪽 사진은 트루스 소셜에 이제 올라온 모습이죠. 아마 인쇄된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올렸나 싶은 약간 종이에 인쇄한 그런 느낌인데 아마 이제 체포된 직후에 상륙함 이오지마로 이제 가는 그 와중에서 헬기 안에서 이제 촬영이 된 사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미국으로 압송되는 그러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촬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이제 미국에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아마 월요일쯤 이제 재판정에 서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광석화 같은 그러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많은 이제 국제기구 그리고 이제 뭐 선진국 서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왔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후계자로서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해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치러졌던 선거, 2024년에 치러졌던 선거는 뭐 부정선거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제 공인된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이제 비민주적, 그 다음에 뭐 살인, 고문, 강간 정말 하면 안 되는 짓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통치를 이제 강화하는데 노력을 해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실은 이제 단순한 서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보고서에도 공식적으로 담겨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내쫓다시피 했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8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콜롬비아를 비롯한 주변 뭐 중남미 국가, 미국 이런 곳으로 피난 가도록 이제 만들면서 지역 차원의 혼란을 유발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사실 적국 수도에 가서 대통령만 싹 데리고 온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참수 작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그 간단하게 해치울 거다라고는 생각되지 뭐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물론 제가 간단하다라고 생각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델타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8월 달 이전부터 그 마두로 대통령궁 그리고 대통령 관저와 관련돼 있는 여러 시설들을 동일하게 모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침투해서 체포하는 훈련을 반복을 해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CIA가 7월이나 8월부터 이제 베네수엘라에 침투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보를 획득을 한 것이 이번 작전 성공의 원동력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러한 참수 작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 대상 목표물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제 아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타격 과정에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당연히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 세력들이 있는데 막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 포섭을 하거나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사보타주를 하도록 조장을 해서 작전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건데
어쨌든 CIA는 이제 마두로와 가까운 정보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다가 적시에 낚아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또는 크리스마스 날에 작전을 개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라카스 상공에 이제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걸 준비했다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또 미국이 공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좀 늦추자라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날씨가 괜찮아진 이제 이번에 이제 습격을 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은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에 이런 식으로 상황실을 차려놓고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트루스 소셜에 이제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긴박감을 연출하고자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화려한 리조트의 이런 또 간이 무대다라는 생각을 들어보면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을 하고 싶었으면 백악관 벙커 또는 이제 뭐 펜타곤 벙커 이런 데서 이제 지켜보는 게 정석일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굳이 또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또 설치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로 이것을 다 지켜봤고요. 작전이 성공했음을 이제 확인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IA, 델타포스 이런 이제 미국의 여러 정보 그리고 전략적 자산들이 잘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두로에 대한 이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아마 포섭 공작들이 병행돼서 진행됐던 것이 성공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적대국이지만 사이가 안 좋은 나라지만 상대방 나라의 전쟁도 아니고 이렇게 불쑥 쳐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을 납치해서 데리고 온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2022년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구한말 시절에 이제 중국 위안스카이가 와가지고 대원군을 납치해가지고 데려갔던 그러한 일들 까지 이제 생각이 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게 21세기 국제 질서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다가 이게 이제 21세기 국제 질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각 국가의 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2026년 벽두부터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그전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마약, 그다음에 카르텔 이러한 이제 범죄 조직과 결탁이 돼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마두로 대통령이 뭐 잡혀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것은 군보다는 마약과 관련된 DEA 관련 소관으로 이제 아마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지켜보면 이제 법 집행, 즉 마약과 관련돼 있는 법 집행과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는 막대한 석유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막 섞여 나와요. 그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을 뭐 디펜스하기 위한 미 정부의 논리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뭐 난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되게 위험하게 만들고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점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보나마나 등장할 논리죠. 사실 이러한 논리는 1989년에 파나마 대통령이었던 당시에 이제 노리에가를 이제 미국이 침공해서 체포했던 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파나마에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란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노리에가 체포와 관련돼서도 당시에 미국 의회에다가 통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에 대해서 뭐 사전 통보는 물론이고 사후에 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나 이제 알려준 그러한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려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군사 활동이 아니고 특수 군사 작전 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어떻든 사법적인 법 집행이다라고 이제 강권을 이제 아마 할 것 같은데 뭐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든 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최소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게 룰이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에 데려와서 재판장에 세워서 재판을 하고 뭐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일들은 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베네수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만 싹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군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핵심 통치자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은 별로 유례가 없거든요. 지도부가 한꺼번에 날아가든지 아니면 뭐 그 기반이 되는 무력 기반 뭐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날려버리든지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요렇게 이제 참수작전 정말 그 자체로 대통령만 이렇게 싹 데려오는 경우는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직접 이야기한 바로는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미국이 이제 임시적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식민지처럼 직접 관할을 해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큰 혼란을 네이션 빌딩이라고 그러죠. 국가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고 사실은 이제 얻은 거 없이 물러났는데 이거를 다시 하겠다고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직접 표현에 따르면 무기한 주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인들이 상당히 쓰기 어려워하는 단어 부츠 온 더 그라운드 즉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당연히 희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미국 분위기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해서 베네수엘라를 직접 미국이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게 정말 어디로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도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즉 주둔 비용 걱정할 거 없어. 한 푼도 안 들어. 왜? 베네수엘라에 석유 있으니까 그걸로 다 충당 가능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과거 이제 2001년인가요? 2002년인가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침공을 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리겠지만 이라크는 막대한 석유를 보유한 나라니까 그걸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군을 투입해서 베네수엘라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고 미국은 많은 돈을 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미국이 자유롭게 통제를 해서 미국이 돈을 벌어가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어쨌든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누구한텐가는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넘겨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리아 코치나 마차도라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야당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베네수엘라의 어떤 반체제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해외로 지금 망명 중인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차도는 좋은 인물이고 나랑 친하지만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자는 이야기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마두로 대통령 이후에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대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재 미국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두로 대통령의 납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이제 해볼 여지들이 좀 있는 거죠. 즉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내주고 계속 지금 집권 세력이 이제 어느 정도 국가를 운영을 하는 것을 원하고 미국도 나름대로 베네수엘라에서 이권을 챙겨가려는 이러한 것에 서로 타협책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해외로 망명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연출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고 베네수엘라의 야당 세력들이 이런 주장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이렇게 레짐 체인지를 꾀왔을 때 나오는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당하고 올바른 선거를 조속하게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만 잡아왔을 뿐이지 현재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고 있는 세력과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베네수엘라를 확실하게 미국의 틀 안에 묶어놓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관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항을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제 임시 대통령으로 일단은 취임을 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여전히 국가 수반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비상 사태일 뿐이지 우리의 국가 수반은 마두로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을 불법 침략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어떠한 협상, 대화 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베네수엘라에서는 익숙한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이러한 자원을 위해서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드리게스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연설과 관련돼서 그 실세,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이제 다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부, 의회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 같은 사법부 모든 이제 산부 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오늘까지 이제 알려진 상황들로 보면 일단 베네수엘라의 집권층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에 저항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현재 집권 세력 중에서는 약간 독특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정말 나라 이제 폭망한다,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폭망한다라는 상황에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상황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 매우 좋아진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암묵적으로 이제 달러를 그냥 쓰도록 이제 허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국유 재산들을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저렇게 매각을 하면서 국가 재정을 탄탄히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해외 투자도 일부 유치를 했는데 이것들을 지휘했던 사람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나이로 지금 이제 56살 정도이고요. 원래 프랑스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노동법을 전공을 했는데 이 경제 쪽 그리고 이제 외교 쪽에 이제 주로 일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사실 집안 내력으로 보면은 아주 강성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 이제 혁명 세력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고 미국 사업가를 납치를 해서 3년 동안 구금을 하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34살의 나이로 사망을 한 이제 그러한 이제 집안 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오빠가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니까 정권 핵심 세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죠? 힘이죠. 경찰, 군 또는 뭐 그에 준하는 무장 세력인데 이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얼굴 마담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재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맞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라면 이야기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되게 이상한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해진 모습들을 종해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는 이제 군, 경찰 이외에 준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차베스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미국이 쳐들어오면 순식간에 군은 와야 될 거야. 경찰 같은 공식 조직도 순식간에 다 쥐어 터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게릴라 같은 일반 국민들과 잘 구별이 되지 않은 그러한 민병대 같은 세력들을 조직화해서 저항하겠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제 콜렉티보라는 준 군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 군사 조직들한테 이제 뭐 소총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다 배분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콜렉티브들이 이제 이 각 동네별로 우리로 따지면 각 동네별로 이제 있으면서 동네 치안을 담당하고 이제 반정부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나서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일을 해왔는데 콜렉티보가 이제 주민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갔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뭐 밖에 나와서 이제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집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카라카스 시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당히 이제 거의 뭐 통금 같은 이런 분위기다라고까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언제죠? 2011년에 카라카스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느낌이 되게 독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쇠락한 미국 대도시 같은 1970년대 만들어진 미국 대도시가 그대로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되게 강한 그러한 이제 도시였는데 어쨌든 뭐 이 카라카스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구조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민병대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함부로 나대지 말라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정부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을 규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위를 이제 벌이고 있는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내가 집에다가 먹을 거, 마실 물 이런 것들을 비축해놔야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슈퍼마켓 앞에 긴 줄을 서는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도 이런 것들이 형편없었고 그다음에 되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니까 이러한 상황인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카라카스 시민들이 이제 길거리에 막 몰려 나와서 축제를 벌이거나 하는 모습들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콜렉티버들이 이걸 막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에 몇 차례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 총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압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거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고 집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일 맞는 말 같아요. 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차베스부터 시작해서 마두로로 이어진 지난 25년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초입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베네수엘라의 분위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적대 국가이지만 가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납치해오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새로운 전쟁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뭐 비용이라든지 희생을 하는 일들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일을 했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희생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미국이 따로 치는 비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말했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쟁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선을 그으면 뭐 말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꾸 해외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뭔가 군사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이제 첫 번째 출마했을 당시에도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되게 공화당 소속으로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아주 소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지역, 할 수 있는 지역을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의미냐? 지난번에 이제 작년 이제 11월 달인가요? 제가 이제 미국의 새로 신국가 안보 전략 N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발표했던 신안보 전략의 첫 번째 사항은 그거였죠. 서반구라고 하는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평화 그리고 미국의 통치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첫 번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멀로 독트린을 다시 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다시 수정하는 개론이라고 하는 이런 코럴러리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어느 나라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미국의 세력권은 이 서반구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린 것처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 전체 그리고 카리브해 섬나라들 여기가 서반구예요. 그러니까 이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주도권 그리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했던 19세기 멀로주의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21세기에 맞게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동안에 미국은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반구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방치해오는 이제 그런 면이 많았고 이 틈을 틈타서 뭐 중국, 이란, 러시아, 미국의 경쟁국이자 적대 세력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NSS를 통해서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서반구에서의 패권을 확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의 납치를 통해서 자신이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할 힘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다시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안보 전략 NSS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서반구 지역에 보다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것이고 공해상을 통한 그러니까 카리브해나 이런 것을 통한 바다를 통한 뭐 마약 밀매, 밀수를 차단할 것이고 그리고 이민 막기 위해서 국경을 확실하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차근차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타겟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었고 그것을 납치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넓은 의미에서 찾아보다면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제재에 따라서 많은 이제 압박을 받아왔죠. 그런데도 여태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투자했던 것을 다 합하면은 한 1,0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통치를 선언하면서 중국을 확실하게 배제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제 직접 운영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우리가 이라크라든지 아프간에서 봤던 것처럼 아니면 리비아에서 봤던 것처럼 내전과 이제 아수라장으로 바뀌지 않고 뭔가 안정되게 이 레짐 체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인데 어쨌건 베네수엘라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라든지 현 집권 세력들이 이제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그대로 살아있고 경찰도 그대로 살아있고 뭐 기타 등등이 다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력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세력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과연 레짐 체인지라는 것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의 집권 세력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포섭을 했거나 서로를 분열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점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끝일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서반구라는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친미, 뭐 요번에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도 우파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우파죠.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미 이제 좌파 이제 흐름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나라씩 손을 봐주겠다라고 나설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기자회견 말미에 이제 멕시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에 의해서 이제 장악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을 납치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와 잘 이야기가 통하고 좋은 사람인데 지금 멕시코란 나라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이야기하는 마약 카르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멕시코의 손을 빌리지 않고 미국이 뭐 DEA가 투입되던 아니면 미군이 직접 투입되던 해서 잡아오거나 사살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메리카 대륙 서반구를 둘러싼 미국의 활동들이 어디까지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도 가능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즉 자신의 영향권, 내 영향권이야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암묵적 동의를 받아낸 지역에 대해서는 힘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미국이 준 것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세력권이라고 NSA에서 찍어놓은 그러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위주로 하지 이제 과거처럼 전 세계적인 뭐 평화 그다음에 질서 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제 했다 몸으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타겟이 멕시코가 될지 아니면 그린란드에 미 해병대가 투입이 되는 모습을 볼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전 세계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각 세력권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새해 2026년부터 새해 초입부터 아주 커다란 숙제를 받아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 번 다뤄봤습니다만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구금해간 그러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